안녕하세요. 공유의 모금 방송 모금 공방의 네? 네, 저는 백은옥이고요. 네, 저는 박사 이박사 이용입니다. 네, 저는 구성기입니다. 저는 김정은입니다. 네,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고요. 다들 몇 주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네, 어떻게 지내셨는지 너무 어색하기 때문에 네. 어떻게 지내셨는지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해주시죠. 뭐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예, 공유의 근황은 최근 들어서 코로나19가 여전히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가지고 대면 모금은 좀 일부 중지되어 있는 상태고 그러나 조금씩 코로나 확진자가 좀 줄고 있다라고 하는 경향을 바탕으로 테스트로 한번 그 지역에 따라 진행을 해보고 있긴 한데 조심스럽게 모금을 진행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개인 근황이 온라인으로 모임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시간 잡기가 그래도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온라인은 다 이렇게 합의된 시간에 뭐 회의를 하든가 교육을 해야 되니까 그런 거 잡느라 또 새로운 또 업무 조율이 생기더라고요. 네. 뭐 그러면서 시대에 맞게 적응하며 일정표 열심히 바꿔가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 여전히 약속이 많이 있으시네요. 코로나 이후에 남들은 뭐 집에서 재택을 하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데 네. 딱 하루만 집에서 재택을 해보고 그 외에는 다 마스크 끼고 소독하고 열 재면서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아주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고 있기는 하죠. 아주 좋은 네. 목숨 걸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뭐 그렇습니다. 거의 뭐 그래요. 그러시고 우리 김정은 실장님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네. 그 독거노인이다 보니까 노인? 독거 중년. 저기 맞아 봐. 이렇게 따져보면은 독거 청년 아니야? 그러니까. 65세까지는 다들 청년이라고 유엔에서 정했다고 하니까 네. 독거 청년으로서 개인적으로 주말 부부처럼 지내고 있어서 처럼? 주말 격 딴분 주말 누구 부부로 계세요? 딴분 누구? 말 잘못하면 안 돼. 이거 사모님 보신다는 거 큰일 나십니다. 격 주말 부부로 지내고 있어서 회사에서 관계된 일 외에는 퇴근하고 나서는 바로 집으로 가서 땡플리스의 도움을 아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영화. 네, 그 드라마. 영화 드라마. 드라마. 넷플땡. 네, 땡플릭스. 넷플땡땡. 다 나왔어. 이제 다 뭐 아시는 얘기하면 어때? 그래요. 예. 저희 방송은 간접 광고를 받고 있습니다. 네. 광고비는 받은 적은 없습니다. 네. 저희들끼리 그냥 알아서 광고하고 있는 거. 회사도 그냥 저는 정말 별로 바뀐 게 없어요. 저는 하여튼 뭐 큰 변화는 없다. 저한테는 아주 큰 변화는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이 굉장히 오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속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오늘 모여서 할 얘기가 뭐라고요? 코로나19. 코로나19 이게 바꾼 우리의 일상 그리고 앞으로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일이 또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많은 전 세계 이게 뭐 한국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또 석학들께서도 코로나19가 우리 일상을 어떻게 바꿀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예상을 내놓고 있으시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비영리계 석학 이 석사, 학사, 박사 네, 이렇게 사자들이네. 네, 석학들이다 보니까 그 국내에 사인 사람들이 거의 없어서. 네, 말을 하고 나서 생각하니까 굉장히 부끄럽네요. 네, 하여튼 석학들이라 제가 죄송합니다. 대신 네. 사과할게요. 그래요. 제 대표님이 대표로 사과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원래 하던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코로나 이후에 우리 일상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좀 나눠보고 그렇다면 비영리 단체는 이 코로나 상황에서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인지 그리고 그 변화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인지 이런 얘기들을 이번 시간에 중점적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네. 그러니까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하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네. 뭐 개인주의 뭐 이런 게
코로나만큼 창궐할 거다 이렇게 개인주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일면 그럴 것 같기도 한데 음. 그거보다는 난 상당히 일상이 차분해질 거다. 그러니까 뭐 호들갑 떨고 뭐 이러는 것들이 오히려 더 이제 이번 특히 한국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네. 그런 게 더 줄어들면서 아주 그 차분해지고 또 우리가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의 이렇게 속수무책인 걸 보면 좀 사람들이 많이 겸손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힘에 대한 어떤 그 겸손함 뭐 이런 거가 더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할 소지도 상당히 많다. 그리고 이제 그 이게 건강을 잘 챙겨야 되잖아요. 네. 기본을 잘 챙기는.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삶의 패턴이라든지 뭐 위생이라든지 건강에 대해서 챙기는 습관들이 더 좋아질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긍정적인 측면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한 3가지 정도 일단 생각이 납니다. 예, 교육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예. 차분하고 뭐 겸손해지면서 기본을 잘 챙기는 그렇죠. 그 건강을 잘 챙기는 그런 사회가 되어갈 것이다. 일단은 지금 자녀분들이 학교를 지금 다 졸업하셨죠? 아니요, 학교를 다니죠. 다니고 있어요? 네. 여기는 제 다니죠. 딸들은 이제 대학. 네, 대학생인데 둘째가 신입생인데 네. 학교 한번 못 가보고 음. 과제만 한다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이제 대학생인데 온라인 수업을 받고 근데 요새 이제 원래 어제 4월 초부터 이제 개학하기로 했던 게 점점 늦춰지고 이런 상황에서 생각해 보니까 저희 집 같은 경우는 그래도 노트북 뭐 옛날 뭐 한 7, 8년 된 노트북이라도 있어서 카메라도 달려 있고 그런 것들 가지고 수업도 받을 수 있는데 사실 집에 노트북 없는 친구들도 꽤나 많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뭐 그런 경우에는 이 디지털 경제에 취약한 계층들이 생김으로 인해서 좀 사회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도 좀 있을 것 같고 정부나 지자체에서 좀 각별하게 신경을 계속 써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아니 그 지자체나 정부가 또 교육부에서 지금 현재 보관하고 있는 그 디지털 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이나 아니면 저기 뭐 웹캠이나 이런 것들을 좀 빌려준대요. 뭐 많은 그 통신사들이 지금 실버 세대들에게 무료로 뭐 스마트폰 교육이나 이런 걸 막 해주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그 부분을 힘들어하시는 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같이 생각한다면 실버 세대가 정말 어려워하고 있을 거다 생각은 분명히 듭니다. 이 대표님은 의견 어떠세요? 나는 아까부터 계속 이제 긍정적인 거를 얘기를 하면 네. 우리가 그 질문이 긍정적인 거 하라는 게 아니잖아 지금. 일단 하시고 싶은 걸 하시고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화내고를 미안해. 컨셉. 순간 나도 모르게. 갑자기 박명수 있어야 돼요. 박명수 있어야 돼요. 아 이게 박명수구나. 박명수 씨 같은 캐릭터도. 아까 내가 뭐 이렇게 그 질문했는데 그냥 엉뚱한 대답을 쭉 하다 보니까 내가 약간 강박관념이 있나 봐. 긴장하셨네요. 이거 하면 안 되겠다라고 네. 하는. 그래 혹시 이렇게 이 대표가 실수할까 봐. 이게 온라인으로 많이 이제 비대면으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 네. 우리가 전화가 생기면서 사람들의 어떤 소통 이런 게 더 좋아졌고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그렇게 됐고 네. 그 안에 SNS가 생기면서 오랫동안 못 본 사람도 이렇게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보면 지금까지 뭐 얘기한 사람 같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이제 우리가 많이 하는 뭐 화상회의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걸 통한 자료 그 다음에 정보 나눔 뭐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늘어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물리적 거리는 조금씩 멀어질 수 있어도 이 기술이나 환경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관계를 조금 더 다양하고 폭넓게 자기가 선택적으로 더 많이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다. 더 넓게.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그리고 뭐 다양하게. 그러니까 이제 안 해본 것도 온라인에서 또 몰래 해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것도 왜 몰래 해봐. 좀 몰래? 긍정적인 몰래 들키면 창피하잖아. 원래 뭐 하고 싶으셨어요? 그 N번방은 아니에요. 김혜정 아니고. 그러니까 돈이 있긴 하세요.
그 돈 주고 들어야 돼. 비트코인이 없더라고요. 아, 뭐 어렵더라고요. 이게 비트코인.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호기심으로 가는 게 아니더라고. 황 대표 잘 들어봐. 그러니까 아마 총선이 끝났을 때라서 뭐 네가 당선됐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쩌다 여기까지 왔지? 어쨌든 그 온라인 상에서의 어떤 다양한 콘텐츠, 기회 이런 것들이 국경도 없어지고 테마도 없어지고 예. 뭐 이러면서 그 더 많은 기회가 우리가 그 기술적으로 활용해서 넓어져 온 것처럼 네. 넓어질 수 있다. 나는 이제 그런 삶을 누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즐기고 그거에 대한 자기 통제를 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다른 아까 말한 긍정적인 측면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두루두루 앞으로의 변화될 그 코로나 이후의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나눠봤고요. 우리의 관심은 결국은 어디에 있다? 비영리의 변화에 관련된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 사태를 좀 힘들게 지나가는 기관이 있을 수 있고 또 상대적으로 조금 더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기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한번 그냥 편하게 한번 전망을 해볼까요? 사업적으로나 비영리 단체들은 사실 메이저 비영리 단체를 중심으로 대면 모금이 아닌 사업의 다각화를 위해서 비대면 모금을 많이 준비해온 게 잘 드러나고 있어요. 모금과 관련돼서. 모금과 관련돼서. 네. 그리고 사업과 관련돼서도 그런데 비영리 단체들은 이럴 때의 존재감이 더 드러나거든요. 오히려. 그러니까 긴급구호 사태가 있거나 할 때 그리고 기존에 긴급구호가 아닐지라도 루틴하게 쭉 갔던 것을 좀 한번 사업을 다잡아 볼 수 있는 기회들이 이렇게 큰 전 지구적 사태가 드러나거나 특히 우리 가까운 주변에 이런 사태들이 있을 때마다 비영리 단체의 존재감 더 많이 드러납니다. 지금 국내 같은 경우에는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그 비영리 단체들이 관심을 그쪽으로 쏟고 국민들이 쏟기 때문에 그걸 향한 모금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드세고 대신에 이제 바깥으로 나가는 눈 이게 좀 약하죠. 좋습니다. 네. 그 저는 사실 그 금방 말씀하신 거에 이어서 그 메이저라고 하는 그 국제적인 단체들 많은 분들이 이제 어떤 비영리 단체의 신뢰도라든가 투명성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크고 이름난 데도 좀 잘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쪽으로 이제 기부도 하시고 후원을 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졌잖아요. 근데 그런 단체들은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별다른 사업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이럴 때는 그런 단체들도 그 지역에서 모아진 후원금을 가지고 그 지역 내에 정말 곤란한 분들에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좀 긴급한 뭐 협업체인 같은 걸 만들어서 그렇게 사업을 한번 하는 것도 그 국내에서 향후에 계속해서 뭐 모금을 한다든가 그런 거 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들을 한 번씩 해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단체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 이용희 대표가 저만에 할 말이 있어요? 아니 난 내가 할 말 생각하느라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양 옆에서 무슨 얘기를 하든 흔들림이 없으세요 지금. 옆에 미동이 없어. 생각해봐. 그럼 많은 비영리 단체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대한민국을 돕겠다라고 들어온 게 아니라 대한민국아 좀 세계 다른 나라 좀 힘들고 어려운 나라를 좀 도와줘 라는 개념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하는 선진국형 비영리 단체들이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단체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이럴 때에 같이 공유해 주거나 네트워크를 하는 것은 좋은데 그들을 우리나라 사람들 돕기 위해서 그들이 국제 사업뿐만 아니라 국내 사업도 같이 좀 하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면 국내 사업을 할 수 있는 또 별도의 또 팀들이 그렇죠. 만들어지고 짜여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그들이 잘하는 걸 하고 국내 사업은 국내 사업을 잘하는 NGO들이 하는 게 좀 하고 그들의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같이 좀 연계하는 형태가 더 좋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비영리 왜 뭐랄까요 글로벌 그 비영리 단체가 미안해요. 자국에서 이게 없는 얘기를 하다 맞지. 자국에서 후원을 하기가 어려운지 네. 그렇습니다. 우리 그런 영어 이야기에 잘한다. 대한 것을 강의를 조금 들어보셨고요. 네. 그러나 비영리 단체 운영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실제로 기부가 생각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는 기관들도 많이 있거든요. 음. 적극적으로 오히려 모금을 더 요청하시고 필요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요청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그거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생각하셨던 우리 박사 이 박사님 무슨 생각하셨을까요? 이 박사가 생각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가 세 가지를 생각하느라고 지금. 내가 적는다. 네. 1번. 네. 첫 번째는 난 단체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면 전체적으로 일단은 위기 관리라고 하는 모듈이 비영리에 이제 정착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통제 불가능한 예측 불가능한 일이 벌어졌을 때 단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느냐, 네. 어떤 대처법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내놔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지금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제 코로나 뒤통수를 맞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우왕좌왕 하고 있는데 네. 일단은 그 위기 관리 능력을 키우고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거다. 두 번째는 이제 이런 사태가 생기면은 뭔가 안전 관리라든지 위생 관리라든지 이런 거에 코스트가 분명히 더 들어갈 거고 또 그러다 보면은 이게 그 재정 압박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분명히 연결될 거다. 네. 그러면 뭐 모금 소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늘어난다. 그러면 이거를 지금도 기부자분들은 왜 이렇게 뭐 행정비나 모금비를 많이 쓰냐, 뭐 투명하게 공개해라, 뭐 이런 요구들이 있는데 이제 여기에 이제 코스트가 더 올라가면 더 이제 공개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러지 말고 이걸 더 오히려 더 투명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 우리가 제대로 된 사업을 안전하게 하려면 어느 정도 비용을 더 써야 된다. 이런 것들을 더 충분히 자료를 준비해서 금방 배사가 얘기한 대로 네. 두려움 없이 모금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코스트가 올라가고 그거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재정 소요가 더 필요하다. 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그 우한에서 교민들이 처음 왔을 때 이제 반대했잖아요. 네. 반대를 했는데 그 반대를 극적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동네 엄마들. 네, 그래요? 엄마 그룹이 그 이름은 잘 이제 오래돼서 까먹었는데 환영한다라고 1인시 피켓팅을 하고 맞아, SNS에 올리고. 그게 SNS에 올라가고 네. 방송에 올라가고 네. 이러면서 이제 분위기가 확 바뀌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전체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자기가 산 2개의 마스크 중에 하나를 기부한다든지 네. 이런 어떤 그 유발 하라리가 말한 시민 자체의 인파워링 된 부분 그렇죠. 이 부분들을 단체가 어떻게 담아낼 거냐. 시민의 권한. 네, 지금까지는 뭐 이렇게 운동가들이 또 전문가들이 이렇게 뭐 사업을 만들고 막 이랬던 패러다임에서 네. 시민들이 이제 각자 알아서 나 이거 하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하고 나오는 이런 부분을 사업이나 운동을 어떻게 담아낼 거냐 이건 저는 아직 답은 없는데 이 부분을 고민하지 않으면 네. 비영리는 이제 점점 이제 그 외곽으로 밀려나거나 아주 특수한 영역만 감당하거나 이러면서 이제 시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고 이렇게 엮어내고 또 그것도 관장하는 역할이 잘못하면 사장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사회라든지 이런 데서 대비를 해야 된다. 네, 운동의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이상 3가지 재미없게 교육했습니다. 아니요. 짧은 시간 동안 굉장히 유익한 말씀을 아주 엑기스적으로다가 얘기를 하셔서 네. 요것만 살리는 걸로. 이번 편은 비영리 단체들을 위한 뭐랄까요? 초급속? 초압축? 300만 원짜리. 네. 300만 원짜리 컨설팅 인 것으로. 3천만 원이 아니었구나. 미안합니다. 네. 아직 배포를 좀 키우셔야 되겠습니다. 네. 역시 박사님은 박사님이신 이유가 있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뭐 제한된 시간 동안에 짧게 코로나 저희가 경험하고 있는 지금의 코로나와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변화된 일상 그리고 비영리 단체가 이 앞으로 변화하게 될 코로나 이후에 무슨 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짧지만 간단하게 한번 나눠봤는데 보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마무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전 세계가 아무도 경험해 본 적 없는 사상 초유의 상황을 함께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때일수록 긍정적이고
또 적극적인 연대 노력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공유의 모금 공방도 이러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연대를 위해서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예, 혹시 저희 방송 보시고 같이 다뤘으면 하는 내용, 좋은 아이디어, 뭐 소개하고 싶은 내용 이런 게 있으면 댓글로 이렇게 올려주시고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함께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직접 이 대표한테 말을 해주셔도 돼요. 좋습니다. 예. 네. 그러나 컨설팅은 300만 원이라는 거. 네. 자, 네. 그 방송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좋으셨다면 아시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네,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꼭 부탁드리겠고요. 여러분 저희는 다음 기회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고맙습니다.